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10은 화면 지문인식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다중 카메라를 비롯해 다양한 하드웨어 혁신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특징은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 특징 말고 실제 사용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새로 적용된 소프트웨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드로이드 9.0과 원 UI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이번 갤럭시 S10 뿐만 아니라 이전 출시된 대부분의 모델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갤럭시 S9, 노트9, S8, 노트8은 이미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근래 출시된 J 시리즈, A 시리즈 모델까지도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기능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알짜 신기능 위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내용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신기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9.0과 원 UI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9.0은 구글에서 정기적인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 UI는 삼성에서 삼성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새롭게 만든 사용자 환경입니다. 이번 원 UI에서 가장 집중한 특징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특히 한 손으로 조작했을 때의 접근성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예전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윗부분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가 됐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읽고자 할 때 한 손 조작을 할 때 윗부분을 터치하기가 번거로워서 반대쪽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의 지금과 같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중간에 최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손가락으로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 탭, 연락처 탭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손가락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 앱을 실행을 했을 때도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와 같은 탭이 예전에는 위쪽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한 손 조작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야간 모드라고 해서 밤에 읽기 편한 설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까지가 원 UI를 통한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오늘의 많은 새로운 기능들은 안드로이드 9.0 파이 업데이트를 통한 그런 신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기능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문자 입력을 할 때 길게 터치와 관련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문자를 입력을 하고 특정 키보드를 길게 터치를 하면은 이 부분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을 할 때는 누르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얼른 입력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빨리 입력을 하고 다시 한글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으로 키보드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지금 현재 0.3초인 것을 짧게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겠고요. 여기에서 숫자를 앞서와는 달리 매우 빠르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하다 바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예전처럼 숫자 모드로 왔다 한글 모드로 올 이유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키보드와 관련한 새로운 기능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을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꺽쇠 아래쪽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숨어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모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플로팅 키보드 형식이라는 것이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키보드가 앱 화면 위에 떠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앱이 전체 화면을 사용하고 키보드는 원하는 위치에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보드 뒤쪽은 현재 완전히 가려져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드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크기와 투명도 이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투명도를 지금과 같이 최대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를 높인 상태에서 완료를 누릅니다. 위쪽으로 쭉 올리게 되면은 새 대화 받는 사람과 같이
같이 앱에 있는 내용이 키보드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하고 모드로 가서 기본 키보드를 선택하면 원래 키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화면 맨 아래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과 같은 3개의 버튼 부분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2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해당 내비게이션 바가 자동으로 숨기기가 되고 손가락으로 올렸을 때만 보이면서 선택을 하게끔 가능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점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정으로 가서요.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면은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바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제스처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화면 제스처 부분을 지금과 같이 선택을 하겠고요.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고 선으로 3개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를 누르면은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다시 홈 화면으로 왔고요. 어떤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특정 어떤 것을 실행을 하고 뒤로 가기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고 누르게 되면 종료를 하는 이런 형태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쓰는 내비게이션 바를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바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앱을 쓸 때 전체 화면으로 본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화면이 크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가고 내비게이션 버튼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편한 것 같고요. 특별히 화면 전체를 꼭 사용해야 하는 그런 앱인 경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바라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설정창을 쭉 내리게 되면은 옆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바 항목이 빠른 설정 아이콘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곳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고 밑에 줄 3개가 보이는 형태가 된 거고요. 다시 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 바가 나타나니까요. 실제 사용은 이곳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원 UI 개념 설명을 할 때 야간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밤에 어두운 곳에서 비교적 눈이 덜 필요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겠고요. 네이버 앱을 실행을 했는데 이곳에는 야간 모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도 마찬가지 야간 모드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야간 모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 앱을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 야간 모드가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야간 모드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기본 앱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앱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빠른 설정 아이콘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능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창을 내리고 일단 야간 모드를 끄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하는 빠른 설정 아이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제 강좌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을 하면 이 기능은 지금의 스마트폰을 공유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지금까지는 톱니바퀴 설정 창에서 매우 불편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의 단축 아이콘 지원으로 앞으로는 매우 쉽게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서 화면을 켜게 되는데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화면이 꺼져 있었을 때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는 기능이 있는데 매우 부러웠습니다. 관련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설정을 위해서는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유용한 기능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모션 및 제스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맨 윗부분에 집어들어서 켜기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설정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화면을 끄겠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스마트폰만 들어서 이렇게 하면 바로 화면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응과 관련해서 스마트폰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들고 이렇게 세우는 게 이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켜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빅스비 버튼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볼륨 버튼 아래에 있는 버튼이 빅스비 버튼인데요. 저같이 빅스비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볼륨 버튼을 누르다가 실수로 빅스비 버튼이 눌러져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빅스비 기능을 없애고 다른 기능을 설정하는 그런 팁과 관련된 제 강좌 영상까지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빅스비 버튼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련 설정을 위해서요, 알림창을 내리고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쭉 올리게 되면은 유용한 기능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빅스비 버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해당 부분을 터치합니다. 저는 지금의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이 부분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빅스비 호출을 버튼 한 번 눌러서 할지 두 번 눌러서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스비 기능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보완은 가능한데요. 실수로 터치해서 눌러지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두 번 눌러서 빅스비 열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 번 눌렀을 때는 새로운 기능을 내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눌러서는 빅스비 열기를 하지만 여기에 두 번 눌렀을 때 다른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ON을 시키겠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하게 되면은 설정 창이 열립니다. 특정한 명령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앱이 실행되게끔 설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두 번 눌렀을 때 어떤 앱이 실행되게끔을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갤러리 앱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시 나가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눌렀을 때는 빅스비 호출, 두 번 눌렀을 때는 갤러리 앱 열기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빅스비 호출을 한 번 눌러서 할지 두 번 눌러서 할지를 설정을 하고 나머지 버튼에 특정 앱 실행하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을 하고요. 왼쪽에 지금의 설정으로 두 번 눌렀을 때 갤러리 앱이 실행이 되게끔 설정을 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앱을 실행을 하겠고요. 키패드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최근 기록 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전화와 관련한 모든 통화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통화 내역을 찾을 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표시할 전화라고 하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모든 전화와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지만 예를 들어서 부재중 통화 내용 중에서만 검색을 하고 싶다든지 거절한 전화 중에서만 검색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화 목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은 이전에는 최대 500개까지만 기록이 됐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대 2000개까지 최근 통화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카메라와 관련해서도 새로워진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 다른 분께도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